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그의 행동은 좀 특이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교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는 짧게 대답했다. 판매원의 얼굴에 약간 당황해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판매원은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는 듯 끈기 있게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돌아오는 그의 대답은 그 표정만큼이나 무뚝뚝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고 이쯤에서 물러설 판매원이 아니었다. 아까 저한테 이 영어회화 교재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적합한 교재냐고 묻지 않으셨나요? 이리저리 넘겨보시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에 당황? 내가 당황스럽소. 라는 눈빛으로 판매원을 쳐다보았다. 그거야 그쪽이 지나가는 나를 붙잡고 이 교재가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적합하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저 이 앞을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내 팔을 잡고 다짜고짜 설명을 시작했던 것도 그쪽이잖아요. 지금까지 5분도 넘게 나를 여기 세워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있고. 이 또한 사실이었다. 그거야 아버님께서 제가 처음 말을 걸었을 때 관심을 보이셔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판매원의 말투는 약 5분간에 걸쳐 목청 높여 설명했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는 듯 약간 따지는 느낌으로 변했다. 아버님? 누가 아버님인데 아까부터 자꾸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요? 네? 판매원의 입에서 정말로 당황한 듯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러나 곧 평정심을 되찾고 감정을 억누르며 설명했다. 베테랑 판매원답게. 아, 참, 아버님도. 요즘 아버님 연배의 남성분들을 아버님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여성분들을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아저씨, 아줌마 하는 것보다 정중하고 친근한 게 훨씬 듣기 좋지 않으세요? 많이들 쓰는 표현이에요. 아버님은 아마 별로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가 보다. 판매원은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미소까지 지으며 다시 대화의 주도권을 잡게 된 자의 여유를 보였다. 그러나 그 여유가 오래 가지는 못했다. 나는 자녀가 없는데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아버님이라니요. 판매원은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다. 그쪽이 먼저 지나가는 나를 붙든 거 맞죠? 판매원은 부정하지 않았다. 자꾸 아버님이라고 불러서 나는 아버님이 아니라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쪽이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듣고 있었다니까요.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던 판매원의 입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설명하니까 그냥 뿌리치고 가기가 좀 뭐해서 나한테 필요할 수도 있는지 보려고 교재를 들춰본 거고. 그런데 주로 만화로 되어 있어서 이건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처음 그쪽이 설명했던 대로 초등학생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 본 거요.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그러나 이만하면 충분한 설명이 되었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판매원을 한 번 쳐다보고는 등을 돌려서 그 자리를 떠났다. 판매원은 입을 약간 벌린 채 멍하니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40대 아저씨는 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가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은 영어 회화를 공부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지, 법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버님이라니. 하긴 처음 듣는 말도 아니지만 여전히 그다지 듣기 좋지는 않았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어서 그런 말이 귀에 거슬린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남들이 뭐라 부르든 크게 개의치 않는 자신은 사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결혼을 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거나 결혼을 했고 아이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늘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퍽이나 정중하고 친근하겠네.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저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말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목이 좀 아픈 것 같았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인도를 따라 계속 걸었다. 그런데 그의 앞 저만치에 있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그가 늘 예의주시하는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가 이런 상황을 결코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어이, 잠깐! 아까 판매원과 얘기할 때와는 달리 우렁차고 2키 정도 높은 목소리로 그가 외쳤다. 20살 좀 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뒤를 돌아보았다. 요즘 최신 유행으로 추측되는 멋진 스타일로 빼입은 멀끔하게 잘생긴 청년이었다. 나요? 그래, 당신. 왜요? 청년은 기분 나쁘다는 투로 대들듯 대꾸했다. 어디서 다짜고짜 반말이야? 나도 어른인데. 청년의 도전적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손끝이 땅바닥을 가리켰다. 그 꽁초 당장 주워! 방금 전까지의 무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무척이나 사나운 얼굴로 청년을 노려보고 있었다. 표정 못지않게 목소리 또한 당장이라도 덤벼들어 물어뜯을 듯이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그것과 비슷했다. 청년은 그의 기세에 눌려 움찔했다. 하지만 그대로 굴복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했는지 살짝 소심한 반격을 가했다. 근데 언제 봤다고 반말입니까? 청년의 반격에도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즉시 응수했다. 그 꽁초 주워! 요! 마치 이제 됐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곧이어 그래 오냐 네가 원하는 대로 존댓말을 써주마 라는 듯 연타를 날렸다. 네가 함부로 길바닥에 버린 거잖아. 요! 빨리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 요! 불이 꺼지지 않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꽁초를 보는 그의 표정이 더욱 무섭게 일그러지고 목소리는 한층 거칠어졌다. 험악해진 분위기를 감지한 청년은 이 또라이 같은 이상한 아저씨와 더 이상 다투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항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재빨리 결론을 내리고는 슬그머니 꽁초를 집어들었다. 그는 꽁초가 제자리를 찾아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걸음을 떼었다. 청년은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몸을 슬그머니 돌리고 곁눈질로 힐끗 꼬나보면서 욕으로 추정되는 어떤 말을 웅얼웅얼거렸지만 그는 그깟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무렵 그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차도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그는 재빠르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습을 담았다. 이왕이면 동영상으로 찍어주마. 무단횡단과 촬영이 거의 동시에 종료되고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면서 다른 한 손으로 신사를 저지했다. 이봐요! 정지! 신사는 주춤하면서 이놈 뭐야? 하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무단횡단 신고했으니까 경찰 곧 올 거요. 잠깐 서 있어요. 그의 아주 사무적이고 거침없는 태도에 신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자신이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시도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앞을 막어? 비켜. 나 바빠. 그러나 그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몸을 한 걸음 움직여 신사의 앞을 자연스럽게 막았다. 그리고 방금 전 꽁초 사건 때 못지않게 단호하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신사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거 모르시오? 여기 다 찍혔어. 그는 오른손에 쥔 스마트폰을 천천히 흔들었다. 신사는 순간 조금 당황했지만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경찰이야 뭐야? 빨리 비켜. 안 비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사는 언성을 높였다. 나 경찰 아니야. 그리고 신고할 필요 없어. 저기 오고 있으니까. 정말 경찰차가 오고 있었다. 신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잠시 후 경찰차가 그들 앞에 멈춰섰을 때 그는 이미 등을 돌려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영상 보냈으니까 열어봐. 늘 해온 일인 듯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차에서 내리는 경찰에게 한마디 툭 던졌다. 신사는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과 다가오는 경찰을 번갈아 보면서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지를 파악하려고 애썼다.